격투기 선수 중 태권도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선수가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UFC 미들급을 평정했던 화려한 전적을 가진 미들급의 제왕이죠.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최근 2년 만에 복귀했다가 만장일치로 패배한 노익장 브라질 출신의 앤더슨 실바입니다. 노익장으로 불리는 이 선수가 UFC 신예 아데사냐를 상대로 경기를 벌였으니 대단한 투지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만장일치 판정패를 받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쇼맨십과 경기력을 보여줘서 어느 정도 팬들의 기대에 부응했다고 생각합니다. 앤더슨 실바는 브라질에서 안데르송 다 시우바라고 발음한다고 합니다. 익히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실바는 UFC 미들급 역사상 최고의 파이터로 평가받는 위대한 레전드입니다. 2006년 6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16연승을 내달린 것을 비롯해서 2006년 10월부터 2012년 7월까지 타이틀 10차 방어에 성공하는 등 그 최근 역사의 굵직한 획을 그은 레전드급 선수입니다. GSP와 함께 UFC 역사상 최고의 선수였고 단체를 대표했던 아이콘이자 각종 기록의 보유자입니다. 종합격투기 전적은 44전 34승 9패 1무효를 보유했고 닉네임 스파이더로 활동했습니다. 긴 팔다리를 어디에나 쭉쭉 뻗기 때문에 붙은 별명이죠. 주요 타이틀로는 쇼토 5대 미들급 챔피언, 케이지 레이지 2대 미들급 챔피언, UFC 5대 미들급 챔피언을 갖고 있습니다. 앤더슨 실바는 UFC에 입성하기 전 일본 무대에서 활약했습니다. 일본에서 활동할 때만 해도 경량급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경기를 찾아보면 깡마른 앤더슨 실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두루입니다. 반갑습니다. 매주 격투기와 무술 관련 영상 3-4개씩 올리고 있으니 구독과 알림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2006년 UFC로 옮긴 후 실바의 전성기가 시작되는데요. 이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앤더슨 실바의 레전드 경기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첫 경기에서 크리스 리벤을 1라운드 49초 만에 관강을 태우면서 타이틀 도전권을 얻게 되죠. 헤드킥과 카운터를 앞면에 적중시키면서 리벤은 다운되고 파운딩과 니킥을 맞은 채 경기가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타이틀권을 따낸 실바는 리치 프랭클린을 상대로 타이틀전과 1차 방어전의 2차례 경기를 치르게 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게 됩니다. 2006년 10월 14일 UFC 64에서 미들급 챔피언인 리치 프랭클린과 타이틀 매치를 벌였는데요. 실바 이전에 주최 측에서 미들급 전설 후보로 밀어주던 선수가 바로 리치 프랭클린이었습니다. 사실 실바가 등장하기 전 프랭클린은 타격과 그라운드가 모두 뛰어난 올라운드 챔피언으로 불렸죠. 이때까지만 해도 프랭클린의 장기 집권이 예상되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앤더슨 실바가 나타나서 모두에게 충격을 선사하는 경기를 펼쳤는데요. 1라운드 2분 때 실바가 프랭클린을 니킥으로 쓰러뜨리고 챔피언의 자리에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챔피언에 오른 실바는 프랭클린을 상대로 다시 한번 1차 방어전을 치렀죠. 이때 경기는 1차전에 뺨 클린치를 의식해서인지 프랭클린의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실바가 탐색 후 1차전처럼 뺨 클린치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전처럼 강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프랭클린은 자신의 장기인 레슬링으로 한쪽 다리를 붙잡은 채 케이지로 실바를 밀어붙였지만 실바는 뛰어난 태클 방어 능력으로 클린치 압박을 탈출해버립니다. 그 직후 터진 멋진 돌려차기와 난타전 및 클린치가 이 경기의 백미입니다. 실바 특유의 노가드 전법과 하이킥, 뺨 클린치 및 니킥이 터져나와서 팬들의 함성을 이끌어내고 1라운드가 종료됩니다. 2라운드에서 지칠 대로 지친 프랭클린은 실바의 일방적인 타격쇼를 탕해내지 못하고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프랭클린은 실바와의 2차례 맞대결 이후 스스로 라이트 헤비급으로 올라갔습니다. 실바만큼은 도저히 이길 수 없겠다는 한계를 느꼈던 모양인지 프랭클린은 상위 체급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택한 것이죠. 그만큼 한창 때 실바의 기량은 경쟁자들에게 아쉬움을 넘어 절망감을 안겨줄 정도였습니다. 2차 방어전은 네이트 마쿼트와 이루어졌죠. 마쿼트는 앤더슨 실바의 타격거리를 의식해서인지 먼 거리에서 순간 대시하는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실바는 경기 종료 10초를 남겨놓고 마쿼트 왼쪽 다리를 잡고 순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싱글레그에서도 벗어나고 테이크다운도 성공하면서 방어전에서 승리합니다. 3차전에서는 댄 핸더슨과의 매치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실바의 명장면은 초크로 경기를 마무리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핸더슨의 주먹이 들어올 때 맞거나 흘리면서 공격을 버텨냈고, 이후 백을 잡은 실바는 다리로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서 핸더슨의 몸을 잡고 뒤에서 초크로 경기를 마무리하는 멋진 장면을 보여줍니다. 댄 핸더슨 전 이후로 실바는 패트릭 코테, 탈레스 레이테스 등 미들급 1류 선수들을 연달아 잡으면서 극강의 챔피언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안티팬도 많이 양성했는데요. 바로 그것은 경기를 치르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충분히 끝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너는 내 상대가 안 돼! 라고 조롱하는 듯이 모욕하는 태업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100만 안티를 만들었다고 불리울 정도로 정말로 재미없게 기억되는 데이미안 마이야와 6차 방어전을 지내고 앤더슨 실바를 슈퍼스타의 반열로 올려준 차열 소넨과 7차 방어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실제로 이 경기 이후 실바의 PVP 판매량이 비약적으로 올라갔다고 하는군요. 2010년 8월에 UFC 117에서 열렸던 이 경기는 소넨의 트래쉬 토크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른 가운데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소넨이 예상외로 1라운드에 실바에게 펀치를 명중시키며 기회를 잡았고 테이크다운에 이어 파운딩과 엘보를 난사하며 실바를 몰아붙였습니다. 소넨의 레슬링과 근력은 예상 이상이었는데요. 소넨이 결코 타격이 좋은 파이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바의 갈비뼈 부상 때문이었는지 1라운드에 펀치가 정타가 먹힌 것이죠. 실바가 4라운드에 이어 5라운드에서 슬립성 테이크다운을 내주며 위기에 몰렸지만 종료를 2분 정도 남기고 회심의 트라이앵글 초크를 성공시키면서 대역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소넨이 이날 비록 패하기는 했지만 엄청난 선전으로 많은 사람들의 리매치에 대한 기대감을 품게 한 경기였는데, 아쉽게도 경기 후 소넨의 약물 복용 사실이 드러나면서 약물의 힘을 빌려도 이길 수가 없다는 전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후 비토 벨포트와 8차 방어전을 거쳐 오카미 유신을 상대로 9차 방어전을 치렀습니다. 벨포트전에서는 앞차기로 또 다른 명장면을 만들어 주었고, 오카미와 싸울 때는 거의 한 대도 맞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타이틀 방어수 9회라는 대기록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경기가 끝난 후 실바는 망언을 남겼죠. 다음 경기는 내 복제인관과 붙고 싶다 라고 했는데, 상당히 시건방진 소리이긴 하지만 실바니깐 모두 납득하는 분위기인 만큼 당시 실바의 실력에 도전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2012년 7월 8일 벌어진 UFC 148회 메인 이벤트에서 실바는 다시 한번 차일 소넨과 두 번째 경기 10차전 방어전을 갖게 됩니다. 2라운드에서 소넨이 백스핀 블로우를 시도하다 균형을 잃고 옥타곤 펜스의 등을 기대자 바디에 니킥을 날리면서 파운딩으로 유효 타격을 입혀 심판의 경기 중단으로 경기를 끝냅니다.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챔피언 실바에게도 도전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크리스 와이드먼이 그 주인공이죠. 2013년 7월 7일 UFC 162에서 크리스 와이드먼과 11차 방어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실바는 1라운드 시작 때부터 테이크다운을 허용하며 파운딩을 무수히 허용하고 탈출을 시도하다 힐 훅에 걸리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특유의 노가드로 상대방을 도발했지만 와이드먼이 이에 휘둘리지 않았죠. 2라운드에 이어 와이드먼의 펀치를 턱에 제대로 허용하면서 그대로 실신 KO 패 당하고 맙니다. 2006년에 챔피언 자리에 오른 지 약 6년 9개월 만에 챔피언의 자리를 내주게 된 것입니다. 이후 리매치에서 1차전보다 더 처참했죠. 크리스의 로우킥에 실바의 정강이 뼈가 골절되면서 경기가 끝나버렸습니다. 빠르게 부상에서 회복한 실바는 2년 후 닉 디아즈를 상대로 복귀전을 치렀는데요. 5라운드까지 이어진 경기는 전체적인 유효타나 포인트 면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한 앤더슨 실바가 3대0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두면서 자신의 건재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챔피언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지 못했던 걸까요? 챔피언은 이 경기에서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경기는 무효 처리가 되어버리면서 1년의 자격정지까지 받게 됩니다. 1년 후 2016년 2월 UFN 83에서 마이클 비스핀과 영국에서의 복귀전을 치렀지만 전성기 시절과 비교해서 육체의 노쇠와 기량이 쇠퇴한 점은 특히 돋보였던 경기로 결과는 판정패였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실바는 추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UFC 200에서 다니엘 코미어와의 경기는 30대 26으로 만장일치 판정패. 2017년 2월 11일 UFC 208에서 데릭 브런슨과 미들급 경기는
근 5년 만에 이겼지만 경기력 측면에서 유효타 부분의 문제로 심판의 편파 판정 논란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2017년 11월에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샹하이에서 켈빈 가스텔럼과의 경기가 메인 이벤트로 잡혔는데 랜덤 테스트에서 실바의 약물 복용이 또다시 적발되면서 그는 추락의 끝을 보여줍니다. 징계 후 2년 만인 2019년 2월 10일에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UFC 234에서 신성 이스라엘 아데사냐와 복귀전을 가졌는데요. 판정으로 만장일치 패배를 당하지만 경기 전 압도적으로 밀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카운터 공격과 가드 없이 헤드 위빙으로 타격 흘리기, 케이지를 등지고 가드를 내리며 도발하기 등 전성기 시절에 볼 수 있었던 장면들을 보여주며 굉장히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들급의 제왕이라 불렸던 시절의 파이팅 스타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전성기 시절 실바는 무결점 타격가로 불렸었죠. 손이 복부쯤에 내려가 있는 낮은 가드와 현란한 도발로 상대방을 유인하는 특징을 보여줬는데요. 워낙 풋워크와 거리 조절 능력이 탁월한 데다 타격을 회피하는 스킬은 거의 사기 수준이었습니다. 다른 선수들과는 다르게 앤더슨 실바는 UFC 경기 전 선수 소개에도 나오듯 창의적인 타격가로 잘 알려져 있죠. 특유의 긴 팔과 다리를 이용해 매우 효과적이고 기습적인 타격들을 선보입니다. 또한 실바를 말하면 도발을 빼놓을 수가 없죠. 앤더슨 실바가 까이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 도발은 실바 입장에선 단순히 상대방을 농락하기 위한 도발을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 움직임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앤더슨 실바의 도발에 멘탈이 붕괴되었던 그리핀 스티픈 보너는 앤더슨 실바에게 무작정 들어가다 결국 카운터에 KO되고 말았죠. 물론 이 전략이 크리스 와이드먼에게는 먹히지 않았고 결국 챔피언의 자리를 내려주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네, 이제는 이빨 빠진 맹수가 되어버린 실바이지만 제 마음에는 아직도 미들급의 재앙으로 남아있는 레전드 앤더슨 실바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재미있는 격투기 그리고 무술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도르였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